무조건적으로 많이 내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죠. 하지만 합리적이고 정말로 국민대학교 전체를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얼마만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아혜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전임교원 확충과 관련해서 일단 대폭 확충하시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 북바리에서 올라온 회의록도 그렇고 국민대 신문사의 일면에서도 그렇고 오늘 발표에서도 그렇고 이 비정년 트랙 교원이나 강의 전담 교수 등 이런 소위 말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시켜서 이런 걸 좀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정년 트랙 교원 임용을 회피하고 최대한 교육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과 맞물리면서 이런 단지 지금 수치 정도만 올리려고 하시는 그런 그 계획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적잖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자신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또 승진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학문과 교육 발전에 임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좀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정년 트랙 교원, 이 전임 교수님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조차도 그 피평가 대상 대학의 이 편법으로도 지적된 게 바로 강사들 대우를 바꾸지 않으면서 강의 전담 교원 충원한 거, 이것이 편법이라고 제기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편법의 사례로 들면서 우리 학교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등록금 문제인데, 실제로 이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학생들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학생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등록금 추가이나 이런 요구안들에 대해서는 한사코 사실은 거의 억눌러 왔다가 이제서야 정부의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이 돼서야 좀 더 인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보도된 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전국 대학 중에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총장님께서 최근에 언론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시고 계신 내용은 우리 학교가 지금 절대적으로 등록금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국민대 신문에 나온 것처럼 사실 우리 학교 등록금 평균 등록금이 사립대학 38곳 중에서 13번째로 높기 때문에 결코 낮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반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의학 계열이 포함된 중앙대보다도 평균 등록금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질 인하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명목 등록금 인하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명목 등록금 인하를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매년 적립금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쓸 곳은 많다. 근데 사실 전임교원 확충도 제대로 안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하시지도 않으셔놓고 등록금 더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모순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장학금 수혜 문제도 아까 그 맥락에서 다시 제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도 사실은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학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이 학과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당장 면학장학금을 대폭 확충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성적장학금만 늘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에
매진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서 성적을 더 잘 받기가 어려운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면학장학금을 대폭 확충시키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는 정부재정 제한 대학 선정 기준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국민대학교 명예와 관련된 거고 사실 모든 학우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인데요. 이 문대성 논문 표절 본심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라서도 본심사 착수한 이후에 90일 안에는 뭔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늦게 나와도 8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늦장 대응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연구윤리위원회 소속 교수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뭐 직접 관련이 없으니 그냥 뭐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회피만 하지 마시고 오늘 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니까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표절 대학이라는 오명 우리가 뒤집었었는데 이거는 쉬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국민대학교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이 문제 우리가 이 오명을 벗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심사 결과를 언제까지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유학생이 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 가족 문제까지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많은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재정 지원 제한 이쪽으로 이슈를 잡고 지금 하는 건데 다른 이슈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질문 등록금 인하는 작년에 전임 총장님이 2% 인하를 하고 장학금을 약 54억인가 53억인가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민대학교가 등록금 4% 인하를 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정부에서는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부의 목표 하에서 등록금을 얼마나 내렸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하율만 카운트를 하고 등록금 확충한 거는 이번에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는 4% 인하의 효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에 관한 거는 상당히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없는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것이고 장학금은 그러지 않아도 추경에 우리가 상황을 봐서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국민대학교는 여러분들에서 4% 인하 효과를 줬습니다. 카운트는 2%밖에 안 됐지만 근데 장학금은 내년에 그 인한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률은 내년에 분명히 상상이 될 것이고 이번에도 장학금 된 거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집행이 되도록 그 실행부서에다가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원 충원은 이거는 저희가 항상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수요가 있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취업 관리를 해주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교수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행정도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산학협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해야 됩니다. 근데 축구선수가 농구도 잘하고 아이스하키도 잘하고 체조도 잘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요에 맞는 교원을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년 퇴학은 가능하면 연구에 70% 이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년은 반대로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또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 전담 교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학생 지도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수요에 맞게끔 수요의 계층에 맞게끔 세그멘트별로 우리가 교원을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표절에 관한 거는 산단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빨리 결론을 내려서 저희도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 대해서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본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빨리 끝내라, 늦게 끝내라 할 어떻게 보면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론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본교 교수님들과 외부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피조사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가 아니고 시간을 걸려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절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두 개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또 다른 부분도 또한 외부 교수들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외부 교수님들 검토를 맡기고 지금 그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또한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끌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피조사자가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조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법대 출신 학생이니까 잘 아시겠죠.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늦게 진행이 될 따름입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끌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조사자에 대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늦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산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피조사자의 보호라는 의미는 피조사자 개인의 권리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초록색하고 정치외교학과 1학번 김정환입니다. 일단은 사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여기 연단에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일어서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저희한테 사죄드리는 거, 사과드리는 거 그걸 원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진짜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를 받는 걸 원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임 교수 확보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2학기 때 77명 뽑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많은 고용으로 과연 검증된 교수 뽑으실 수 있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러면 교수를 뽑을 때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실 건지, 그리고 많은 교수를 뽑을 때 제대로 검증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국민대학교 출신 교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자대 출신 교수 비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민대학교 출신 교수님을 이번에 또 많이 뽑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교수님들을 충원하다 보면은 연구실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자란 연구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을 확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학생 자치 공간이나 이런 거를 헐어서 연구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만드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교수님들 모시는데 심사 자격은 당연히 학교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예비심사, 1차 심사, 그 다음에 외부 교수님들에 의한 3분의 1 이상 참여하시는 1차 심사, 그 다음에 2차 심사, 마지막 면접까지
공정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 당연히 심사 자격은 뭐 당연히 저희가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뽑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문 교수님들 저희 학교에도 좀 많이 계신데 물론 뭐 당연히 그러니까 공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되시는 동문 교수님들은 최대한대로 우리가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무처장 조영석입니다. 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교수님을 모시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장기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 한 달 전에 교육과부에서 대학 자율화 관련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녹지공원도 있고 자연경관지구도 있고 해서 캠퍼스 내에 건폐율이 30%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0%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D로 넓힐 수 있는 용적률 이거는 지금까지 제한되어 있던 150% 그걸 그대로 다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는 한 130%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캠퍼스 내에 건물의 연면적이 한 7만 평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이 서울시 조례 문제가 좀 걸려있긴 합니다만 서울시 조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30% 건폐율에다가 용적률도 충분히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례 문제가 한 3, 4개월 내에 해결될 예정입니다. 해결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7만 평에다가 한 2만 평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교지 내에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건축 행위를 빨리 하면 한 11,000평 정도는 우선 늘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 21,000평까지 교내에 건축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고 그렇게 되면 이 교내 현재 공간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학기에 77명의 교수님을 이렇게 많이 모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첫 번째 대응 방안은 각 단과대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신임 교수님들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제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첫 번째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거나 또는 서울시 여러 군데서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운영해오던 연구소 그런 연구소에 더 이상 펀드가 지원이 되지 않고 이미 끊긴 종료된 그런 연구소 공간은 가능하면 다시 이제 회수해서 이번에 새로 모시는 교수님들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학생들 공간을 훼손 방안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 3, 4년 내에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특단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학생들 공간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총학청과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공간을 확보를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옆에 학생.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3학년 최기민이라고 합니다. 대책 잘 들었습니다. 대책이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뭔가 건의가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건의가 있다면 여기 대책 중에 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소통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 우리가 그냥 뭔가 그냥 뭐 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그런 단기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학교의 장기적인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좀 중대한 사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정과 이제 앞으로 향후 쭉 학생들과의 좀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등록금 심의위원회 때도 학생 회장들이 정말
정말 학생들의 대표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대우를 받기도 했었고, 이제 올 1학기 때 있었던 KIS 학부 문제 같은 경우, KIS 학부 이동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위에서 그냥 통보,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고 이제 대학을 옮겼어야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만약에 이런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그게 과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그런 방안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향후 학생회나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공청회 자리 이런 걸 추가적으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에서 대학 순위가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총학생회가 제안했던 게 총장님이 나오시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모이는 이런 공청회 자리였고, 그게 지금 매년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타 학교 사례를 참고하셔서 학생들과 소통 사례를 좀 많이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지금 쭉 읽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 학교 측이 제시하는 이제 괴리는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투자가 안 되는 것 같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이 정도인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한다 라는 얘기가 좀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정부에 좀 요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고등교육에 대한 그 정부 재정 지원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정도로 고등교육에 대해서 책임져주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나 이제 뭐 부총장님 정도 되시면 정부 고위 관계자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으실 거고, 국회의원도 만나실 수 있으실 건데, 그런 이제 재정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좀 확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건의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학생처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학생처 직원 선생님께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였지만 간접적으로 학생의 회장단 또는 중군위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면 학생회장과 상의해서 어떤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같이 마련해 보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 그런 선생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혹시 학과나 단과대학이나 그런 차원에서 그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단과대 교학팀이나 학장님이나 또는 학과장님께 원활한 그 대화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과학대학 어떤 학과는 굉장히 학과장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그리고 대학 본부 차원에서는 제가 학생회 간부들과 회장들과 좀 지금보다도 더 밀접한 교류 또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소통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은 이런 장을 만들어도 불과 한 0.5% 학생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우리 거의 19,000명 학생 중에 사실 10% 정도는 최소한 참가를 해야지, 우리도 이 주어진 시간에 이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건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런 모임 자체가 그렇게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학생들이 많이 자기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듣는 그런 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소통을 강조했는데 소통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성과가 안 나면 아무리 소통을 많이 해도 국민대학교는 정말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지금 불과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처장단, 부총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들 모이는 장소마다 다 가서 3개월을 보낸다고 하면 분명히 성과가 안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우리가 취업률, 교원 확보율 다 올려야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성과가 안 나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시고 아까 학생들이 요구한 여기 엎드려 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지고 우리가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년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 재정이 대학 재정이 열악하니까 정부 보고 더 부담해라 하고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학생이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총장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뭐 정부에서 대학 재정을 늘려주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분위기 내지는 여론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를 움직이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고 해야 하니까 그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지금 학생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총장님 백방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더욱 말하자면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으로 그 국가의 정부의 재정 부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대학교가 움직인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이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공관부 박수현입니다. 네, 일단 간담회 일정이 정해진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모인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시해 주신 방안들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나기 급급한 대안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단기적인 취업률의 방안으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취업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너무 이제 취업률 수치 향상적으로 이제 초단기적인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의무적으로 취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 측에서는 취업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어떻게 특별한 관리를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단기적으로 취업시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D로 갈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졸업했지만 진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동질적인 글을 만들어 놓고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네가 도대체 어떻게 4인 가족을 부양할 거냐. 너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래? 이런 질문에서부터 거기서도 대답을 안 하고 저는 그냥 미취업 상태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탈락시킬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전문가들이 그래 이것들 생각해봐라, 이것들 생각해봐라, 이것들 생각해봐라. 단기적으로 집중교육해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업에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서도 저는 취업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취업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억지로 취업을 시키겠습니까? 본인이 취업을 원하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 사실 파악하기가 잘 어려워요. 이미 졸업했지만 미취업 학생들 우리가 전화 가면 뭐 끊거나 안 받거나 아니면 뭐 저는 취업 의상이 없는데요. 사실 취업 의사가 없는 학생들 다른 인생 길이 있겠죠. 그 인생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우리가 대학이니까 저는 어디에서 좀 감명을 받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학생을 취업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 학생을 취업시키지 않으면 이 학생이 앞으로 인생에서 모든 가능성,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얘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기업은 A였지만 B, C에도 취업이 되어야 나머지 인생에서 우리가 그 가르쳤던 제자들이 나머지 인생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악이 안 되거나 전화했을 때 저는 뭐 취업 관심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말로 노력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